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시장과 또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브리핑 전달해드리는 오늘의 글로벌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미루는 등 중동 전쟁의 진전 없이 멈추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침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이틀째 하락하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03%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0.71%, 나스닥은 0.6%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발표된 지난달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이렇게 뉴욕 증시 강세에 일조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10년 국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0.9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5일 연속 상승세를 접고 0.18% 하락을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는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1.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고점 매도세가 지속이 되며 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1% 중반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2%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1%대 초반, 메타와 엔비디아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법무부가 독과점 문제에 따라서 이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 투자자 벤 호로워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로위츠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를 하면서 기부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 규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그는 트럼프가 스타트업에 유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었지만 해리스의 대선 출마로 인해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IT 업계는 현재 두 후보 모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이 향후 기술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실리콘밸리의 정치적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이 전미 자동차 노조 UAW와의 투자 지연 갈등으로 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업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 UAW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UAW 산하 노조원들은 최근에 파업 찬성 투표를 진행하면서 이 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텔란티스는 벨비디어 공장 투자 계획을 연기를 했는데 UAW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스텔란티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투자 결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제품 검색을 통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이 구글의 독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은 올해 50.5%에서 내년에는 48.3%로 줄어들 전망이고요. 아마존은 2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광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AI 기반 검색 개선에 나섰지만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10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CB 정책위원이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이 드갈로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근거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ECB는 지난 9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고요. 시장은 이번 10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드갈로 총재는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통화 정책의 초점이 경기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CB의 금리 정책 변화는 유로존 경제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10억 달러 규모로 제약회사 화이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백신으로 성공을 거뒀던 이 화이자는 이후에 매출 감소와 경쟁 심화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스타보드는 화이자의 전 CEO 이안 리드와 전 CFO 프랭크 다미넬록에 접근을 해서 협력 의사를 얻었고요. 이들은 스타보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최근에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이 비만 치료제 시장 등에서 경쟁사들에게 밀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보드는 지분 인수를 통해서 화이자의 경영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엑손모빌, 필립스 66, 옥시덴탈 등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IRA 폐기를 반대를 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2022년에 IRA 통과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후에 탄소 포집과 수소, 바이오 연료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옥시덴탈은 대규모 탄소 포집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에 이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IRA에 대한 석유 기업들의 입장이 변화를 하면서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7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아이폰에 관련된 소식인데 증권사 제프리스가 애플의 아이폰 16이 AI 기능 덕을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를 하면서 애플의 투자 등급을 보유로 낮췄습니다. 제프리스의 에디슬리 분석가는 아이폰 16이 제대로 된 AI 경험을 제공하려면 이 하드웨어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는 2026년이나 7년쯤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또 AI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 기대치 달성이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아이폰 17 역시나 패키징 기술 자체는 미흡하겠지만 얇은 모델 출시로 업그레이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날 애플의 주가는 또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어려움을 겪었던 AI 관련 반도체 회사들이 4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이 주요 대상이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AI 기술 발전과 GPU 사용량 증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4분기에는 AI 제품 출시가 가속화가 되면서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고요. 엔비디아는 AI 훈련과 추론에 대한 지출 증가로 향후에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AMD 역시 10일에 열리는 어드밴싱 AI 행사를 앞두고 또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고 S&P 500 지수가 올해 말 6,00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의 신규 고용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은 점, 이 점을 근거로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고용 증가와 노동 수요를 언급하면서 연준의 추가 비컷 가능성도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코스틴 주식 전략 책임자는 반도체 회복과 비용 압박 완화가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 목표치를 6,3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지 시간 8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내년부터 양산할 2나노 공정 웨이퍼의 가격을 장당 3만 달러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4나노, 5나노 공정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고요. TSMC가 유일하게 2나노 공정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2나노 웨이퍼는 3나노 웨이퍼보다 성능이 10에서 15%나 향상이 됐고요. 전력 소비는 25에서 30%나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웨이퍼보다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TSMC는 이렇게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확실히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관련 업체들도 TSMC의 2나노 공정 도입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대망 폭손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GB200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클라우드 부문 부회장인 벤자민 팅은 이 공장이 블랙엘 플랫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라면서 이 제조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B200은 엔비디아의 GPU와 CPU를 결합한 고성능 AI 칩이고요. 기존 제품보다 30배나 빠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만 TSMC가 3분기에도 예상치를 뛰어넘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9.6% 증가한 2,518억 7천만 대만 달러로 3분기 전체 매출은 7,569억 9천만 대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상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요 AI 칩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이런 AI 수요가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체크해봐야 할 중요한 일정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현지 시간으로는 10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내일 오전 11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모두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으로 눈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